자, 선배들이 교가 가르쳐주는 영상 잘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상 보는 사이에 저랑 그다음에 이 촬영을 하는 친구들은 짜장면을 먹었고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배가 부른 가운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학교 안내에 들어가는데 그 화면에 보시면 학교 안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부터 뭐 자료집을 줄줄 다 읽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더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학교 안내 보시면 교직원 현황 한번 보세요. 뭐 교장, 교감선생님은 한 분씩 계시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은 전체적으로 뭐 47명. 그랬을 때 우리가 선생님들이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교과 선생님들 말고도 학교에는 진로 상담, 전문 상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 과목 그 선생님들 계시니까 그런 것들을 따로 구분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히 교과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국어를 맡고 있는데 국어 선생님은 우리 학교에 총 8분이 계시네요. 그 다음에 영어, 수학은 6분씩 계시고, 이게 이제 우리 학교의 어떤 교직원 현황이었고, 학생 현황 보시면 지금 우리 1학년은 총 6개 반이죠. 지금 여기 보면 149명이었어요. 149명. 근데 그 사이에 그 전출 간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 또 전입 온 친구도 있고 해서 현재는 147명입니다. 중간에 이제 전출 간 친구들 좀 야속하기도 하고, 자, 그런데 뭐 그 친구들이 망하기를 바랄 수는 없고, 온 친구들, 여기 함께 하겠다고 하는 친구들에게 어떻게 하면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궁리하고 있어요. 나중에 그 친구들이 상대적으로 후회할 수 있게. 그리고 거기 잘 보면은 그 괄호가 특수죠, 특수.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는 이제 특수학급이 있어요. 그 특수학급을 한 학급으로 쳐가지고 실제 이제 거기 우리 5층에 같이 생활할 때는 6개 반만 존재하고 특수학급은 1층에 따로 있죠. 그래서 1학년 친구들 중에서 특수학생은 3명이고요. 한 친구는 현재 대안학교에 있기 때문에 실제로 학교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특수 친구들은 이제 2명. 자, 이런 학생 현황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배정 현황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관심사일 것 같은데 이제 여러 학교에서 우리 학교로 이렇게 배정받아 왔어요. 몰려있는 학교들이 있고, 근데 한 명씩만 이렇게 온 학교들도 있는데, 이렇게 한 명씩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조금 외롭겠지만 빨리 적응을 해서 다른 친구들하고 잘 섞여가지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여기 디귿 들어가는 학교, 이제 요런 학교에서 이제 친구들이 많이 갔거든요. 전출 주목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현황, 요거는 이제 뒤에 이어서 이제 또 선배들이 우리 학교 정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학교 5층까지 이제 곳곳을 소개하는 동영상을 또 찍었거든요. 그 다음 편을 보시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여기가 이제 공간으로 비어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혁신학교일 뿐만 아니라 미래학교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미래학교를 상징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라고 하는 공간이 들어올 건데, 그래서 이거는 그 선배들이 찍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원 현황입니다. 아까 전에 봤죠? 교장, 교감선생님 한 분씩 계셨고, 우리 학교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1학년 수업에 이렇게 들어오실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로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빠른 속도로 살펴보는데, 1학년 교육과정이다 그러면 그 1학년의 각 교과들과 그 다음에 청체, 요거를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자, 1학년은 세부 교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 그 다음에 체육, 음악, 미술, 정보,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12개의 교과가 있는 거고, 그 외에 청체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 10페이지에 시간표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입학식 날은 직접 확인은 어렵고 그 다음 날 정도에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들 시간표를 보면 이렇게 월화수목금이 있을 때 교과들로 여기 이제 30시간이 채워져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창체로 보통 4시간 정도가 채워져 있을 거예요. 자, 창체는 보통 금요일날 오후에 있어요. 이렇게 금요일날 오후에 여기에 다 몰려 있고요. 그리고 그 창체 중에 1시간만, 딸랑 1시간만 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사이에 이 교과 있는 이 부분에 1시간, 밤마다 1시간이 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창의적 주제 탐구라고 불러요. 이걸 줄여서 우리 학교에서는 창주라고 부르는데, 근데 금요일날 요때 요 창체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보통 동아리가 있을 때는 7교시까지 하고, 동아리가 아닌 창체일 때는 이제 6교시에 끝나는 때가 많으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4시간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주에 따라서는 창체가 3시간만 있는 주도 있고 어떤 주는 4시간 있는 주가 있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돼요.
여기 시간 한번 볼까요? 국어 같은 경우는 지금 1학기만 딱 봤을 때 4시간이죠. 4시간. 일주일에 4시간. 수학도 4시간, 영어도 4시간, 한국사는 3시간. 그 다음에 통합, 사회, 과학 이런 것도 3시간.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실험은 일주일에 한 번 들었네요. 그 다음에 체육은 2시간. 음악 미술 같은 경우는 집중 이수라고 돼 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죠. 어떤 반은 1학기 때 음악, 어떤 반은 2학기 때 음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가 지금 보니까 일주일에 2시간, 그 다음에 진로와 직업이 1시간. 요거를 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단위라고 불러요. 단위. 그래서 나중에 내신 같은 거 산출할 때도 단위수가 높은 과목들의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요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금요일날 교과서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사 일정인데 지금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자 3월 23일로 계약이 밀리는 상황이고 뭐 자칫 잘못하면 더 밀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학사 일정이 전반적으로 좀 수정이 될 건데 그래도 이제 큰 변화를 안 주기 위해서 대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주만 밀리는 식으로 거의 그런 식으로 지금 짜고 있는 중이고 그 예정돼 있던 OT들은 거의 못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대체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 원래 요 기간에 동아리 부장들이 홍보도 하고 했어야지 여러분들이 원활하게 동아리를 조직할 수 있는데 지금 그걸 못하니까 여기 자료집에 보면 저 뒤에 이제 동아리 선배들이 여기 실어놓은 그 부분하고 입학하고 나서 각 교실에 그 동아리가 들어와서 간단하게 홍보하는 거 이런 것들 봐가면서 일단 신청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모의고사 이거 대비하기 위해서 숙제가 하나 나갔죠. 작년 그 모의고사 그 문제 학교 홈페이지에 지금 올려놨는데 그걸 풀어봐야 모의고사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요 학력평가 첫 번째 보는 학력평가도 대비가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시험 문제 스타일도 이제 알 수 있는 거니까 자 그냥 귀찮다고 안 풀고 그러지 마시고 자, 풀라고 할 때 꼭 풀길 바래요.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1학기 중에서 여기 체험활동 부분 잘 보면 여기 학급별 봉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1학기 중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면 그냥 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계약을 했지만 그래도 항상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되다 보면 이런 단체 체험활동이나 학급별 봉사 이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뒤로 미루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제 이 중에 하루는 이 체험활동 중에 하루는 2학기에 붙여가지고 그래서 원래 2학기에 10월달에 보면 이틀만 체험활동이었는데 여기 하루 붙여가지고 이 시기에 여기 5, 6, 7이든 아니면 6, 7, 8이든 요 정도 시기에 이제 체험활동을 좀 몰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렇게 이제 하고 나머지 하나 체험활동하고 그 다음에 학급별 봉사는 웬만하면 1학기에 이제 조금 미뤄서라도 하는데 상황이 안 좋을 때는 이것도 2학기로 넘겨가지고 진행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학사일정표 그렇고 전반적으로 학사일정표는 좀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볼 필요는 없지만 우리 학교에서 어떤 행사들을 하는지 어떤 대회를 하는지 하는 것들을 여기서 한눈에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볼 필요가 있겠죠. 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 뭐 2, 3 이렇게 3 이렇게 써 있는 것들은 이제 1학년 대상 대회는 아니죠. 신경 쓸 필요는 없고요. 근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것들은 1학년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니까 그런 대회들은 좀 더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관심 있을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축제. 우리 학교는 이제 2학기 초반에 여기 휴공제 축제가 여기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창체 쪽 이야기를 좀 더 덧붙여 볼게요. 그래서 아까 시간표 보시면 일주일 동안 이제 교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창체가 대부분이 금요일 오후에 있고 하나만 저희 교과 시간 중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자,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11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보통 창체라고 하는 거는 중학교에서도 다 우리가 겪어봤겠지만 자율, 그다음에 동아리, 봉사, 진로 이런 활동들을 우리가 창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부분은 금요일 날 오후에 한다. 그래서 금요일 날 오후 같은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학급별 어떤 회의 같은 것들을 진행한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뭐 자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행사들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교육을 받는다든가 자, 이런 것들이 보통 이 자율 쪽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꼭 금요일날 오후가 아니더라도 학교에 어떤 행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교육 체험 활동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교육과정 발표회 이건 연말에 있는 건데 뭐 아니면 이제 북스타트 이것도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1학년들 활동이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교과 속에 하나 들어가 있다라고 했던 창의적 주제 탐구 창주 이거는 전부 다 자율활동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기부에 적힐 때도 이런 활동들은 자율활동 쪽에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아리 아까 전에 동아리 선배들이 소개해둔 이 뒤쪽에 자료집 뒤쪽에 소개해놓은데 거기 좀 보라 그랬었는데 그 동아리 그게 이제 상설 동아리들이고 그
그 동아리 활동 시간에 상설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 외에 여기 자율 동아리라고 써 있어요. 요거는 상설 동아리랑은 다른 건데 별도로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종의 학습 동아리예요. 그래서 어떤 교과를 심화하거나 주제를 탐구하는 어떤 그런 동아리가 있을 텐데 나중에 담임쌤들이 홍보하면 신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동아리 활동은 크게 이런 상설 동아리야, 그 다음에 자율 동아리가 있다. 그리고 이것들은 나중에 생기부의 동아리 활동에 적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계획 세워서 봉사활동할 수도 있지만 학교에서 이제 일정한 어떤 계획에 따라서 봉사활동을 시키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학교의 특색이라고 한다면 1학년 친구들이 이제 보통 농촌 체험 혹은 농촌 봉사를 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그 자율 그 학급 체험 이 교육 체험 요것들 중에서 하루는 자 당일로 농촌 체험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급별 봉사도 웬만하면 의미 있게 나가서 하면 좋은데 자 요거는 지금 계속 구상하고 있는 중이에요. 무엇을 할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봉사활동이 있을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 자세하게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학교 안에서 뭐 쓰레기 분리나 뭐 여러 가지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면 자 이렇게 자율 동아리 봉사 뭐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진로 활동이 있는데 우리 학교는 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학교 행사로 거기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인적성 검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온갖 상담 그 다음에 온갖 특강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있을 테니까 이제 이런 게 홍보가 있으면 중간중간에 참여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학년 차원에서는 더 이상 이제 진로 그 동아리라는 용어 안 쓰거든요. 멘토링이라고 바꿨어요. 진로 멘토링이라는 게 이제 올해부터 시작되는데 이거는 우리 학교 졸업생이 멘토로 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졸업생과 그 다음에 그 같은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 1, 2학년 섞어요. 무학년제 활동이 진행될 거고 이걸 진로 멘토링이라고 불러요. 요거 외에 사제 동행 독서라는 게 있어요. 그 선생님 1명, 학생 2~3명 이렇게 짝을 이뤄가지고 이제 독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것도 진로 활동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홍보가 될 때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로 1학기 때 이런 거 하고 2학기 때 이런 거 하는구나. 그래서 창주 시간에 어떤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는구나. 특히 2학기 때는 여기 3D 프린팅, 그 다음에 뭐 레이저, 뭐 이제 이런 거 사용하는 걸 배운 다음에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과학탐구 실험이나 정보 시간하고 연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영어 강사가 와가지고 영상 공익 광고, 이거는 국어 시간하고 연계해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학교에서 이제 1학년 애들 이제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봤는데 자 마지막 일과표 보고 일단 이번 챕터는 마무리합니다. 자 여기 일과표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와 있는데 아침에 8시 등교예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끼리 합의 본 시계로 딱 봤을 때 8시 1분 되는 순간 출석부에 적는 걸로 이렇게 통일을 했으니까 웬만하면 늦지 않게 이렇게 좀 서둘러서 와주시고 그 다음에 결석뿐만 아니라 지각이나 조퇴나 결과 같은 거 할 때도 어떤 서류가 있어야 돼요. 처방전이든 아니면 학부모 확인서든 담임교사 확인서든 뭔가 어떤 뭔가가 있어야 처리가 되지 그런 게 없으면 전부 다 미인정 결석 혹은 미인정 지각 이렇게 미인정 옛날로 따지면 무단으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아래 당구장 표시에 생리 관련 근태 얘기가 있는데 생리 관련 근태도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같은 경우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생리 결석이 가능한데 그 다음에 지각, 조퇴 결과로 따지면 3회를 갖다가 한 번으로 치죠. 결석 한 번으로. 자, 그렇게 생리 관련해서 그게 가능한데 그때도 처방전이나 아니면 학부모 확인서나 아니면 보건교사, 담당교사 어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허용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이게 하루 이틀 결석하거나 한두 번 그러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얘는 뭐 허구한 날 맨날 지각 조퇴 결과하고 맨날 결석하고 이런 애가 있을 때는 단순히 이 정도로 극복이 안 되고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거의 이제 무조건 진단서가 없으면 그냥 자 미인정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처방전이나 학부모 확인서, 담당교사 확인서 정도로 다 넘어가 주는데 너무 이게 상습적으로 반복되거나 그 다음에 장기간의 결석이거나 자 이렇게 되면 그때는 꼭 진단서를 받습니다. 자 요거 조심해야 되고 더 자세한 사항들은 이제 학교 다니면서 더 배우게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그 중학교 때랑 공통적인 사항들 같은 경우는 따로 얘기하지 않을게요. 체험활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에 수업 받다가 점심시간에는 3학년, 2학년, 1학년 순으로 밥을 먹어요. 그러니까 1학년 친구들은 아예 마음을 비우고 여기서 이제 12시 10분부터 점심시간인데 여기서 이제 넉넉 잡아서 한 20분 20분이나 25분 정도에 쓱 내려가면 될 것 같아요. 괜히 서둘러 내려가봤자 그쪽에서 번잡하기만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급식실 앞에서 줄을 서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급식실은 가장 1층에 있으니까 조금 이제 이동 거리가 좀 있죠. 1학년은 5층에서부터 1층까지 이렇게 내려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 거기 선배들 동영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급식실에서 이렇게 나가게 되면은 매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이제 매점도 이용하면 되는데 대신 깔끔하게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말고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이게 중요한 얘기가 저 뒤에 있네.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일주일 단위씩 이렇게 이제 살다 보면 이제 방학도 오고 이제 학년도 끝나고 하는 건데 문제는 학교를 이렇게만 다니면 너무 건조하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나서 뭔가 방과 후 수업 이런 공부 이런 쪽을 하든가 아니면 애들과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진로 멘토링, 뭐 자율 동아리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하든가 아니면 학생회 활동을 하든가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학교 생활이 좀 더 풍요로워지죠. 근데 선생님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석식이에요. 근래에는 거의 석식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이제 신청을 잘 안 해가지고 1, 2, 3학년 통틀어 80명,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80명이 되면 되는데 그게 안 돼서 지금 석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는 또 한번 추진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제 설문조사 같은 걸 할 건데 그때 웬만하면 생각을 바꿔서 석식을 먹는 쪽으로 신청을 해주면 좋겠고 그렇게 되면 석식을 먹고 나면 석식을 먹고 학원을 가든 석식 먹고 뭐 자습을 하든 아니면 활동을 하든 학교 생활이 조금 더 여유가 생기는데 만약에 석식이 없을 때는 학교에 남고 싶어도 이 인근에서 먹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자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흐지부지 되고 이럴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석식이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물론 매일 먹진 않아도 석식이 있고 없고가 굉장히 생활이 다른 건데 이 학교 친구들은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거 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당연히 석식 먹고 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방과 후 학교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이루어지겠죠. 뭐 석식이 없을 때는 그냥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주도 학습은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자기주도 학습실 그 학습실은 거기서 이제 지도사가 있고 지도사가 이제 조용하게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걸 지도하는 방식입니다. 자습이죠, 자습. 이 안에 컴퓨터가 있어서 자 컴퓨터 쪽에서 인강을 이제 봐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기기를 사게 되면은 그런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인강을 볼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식으로 개별 자습을 하는 게 자율학습실이라면 스터디 봉봉이나 새꿈트락 같은 경우는 애들끼리 이제 모둠 활동도 할 수 있고 논의도 하면서 하는 건데 여기에 남는 것도 올해 자습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스터디 봉봉이나 새꿈트락은 날마다 돌아가면서 지 교사가 아니라 도가 빠졌어요. 지도 교사. 선생님들이 이제 최소한의 관리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율학습실은 지도사가 와서 관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토요일 정도에는 자율학습실은 아니더라도 스터디 봉봉이나 뭐 이제 이런 정도까지는 좀 열어줘야 되지 않냐 뭐 얘기가 있는데 아직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토요일에 좀 개방을 해가지고 토요일에도 공부하거나 논의하는 친구들이 오면 이제 걔네들이 할 수 있게는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범적으로 몇 달만 할 거예요 초반에. 그래서 애들이 토요일 안 오면 이거 그냥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런 석식도 그렇고 그 다음에 토요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학교 시설을 좀 이렇게 활용하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이게 뭐 안 한다고 해서 이게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다음으로 이어가겠습니다.